자, 확률과 통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수학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인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순열,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누구를 다뤄보도록 할까요? 잠깐만요. 네, 두 번째로 어떤 녀석? 원순열이라는 녀석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정의냐면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개를 모두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n개 중 r개만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나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녀석인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n개를 나열하는 거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n팩에서부터 출발하겠죠. 근데 원순열에는 약속이 있어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 보면 A가 여기로 오고요, B가 여기로 오고요, 그리고 C가 12시 방향으로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한 번 더 회전을 해주게 되면 C가 여기, 그리고 A가 여기, 그리고 B가 여기,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 동일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것들을 하나로 봐야 되니까 몇 개가 되겠죠? 일단 세 개를 나열한다 치면 3팩. 근데 세 가지 경우는 동일하게 보기 위해서 3으로 나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n팩 나누기 n.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수업 중에 n-1팩이라고 배우게 돼요. 하지만 저는 이 n-1팩이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세요라는 얘기는 안 해요. 단 n팩 나누기 n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냐면 저는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풀이를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자, 일단 계속 이어갈게요. 두 번째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하면 일단 n개 중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해서 npr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근데 얘도 분명히 회전하다 보면 일치하게 될 거고, 어떤 경우들이 일치하게 되냐면 1, 2, 3, 4 점점점점 해서 r까지 나열하는 경우를 회전을 시키다 보면 1이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로 가서 1, 2, 3, 4 해서 여기까지 r까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회전하다 보면 1이 어디로 갈 수 있겠죠. 1이 여기로 와서 2, 3 쭉쭉쭉쭉 나열해서 r이 여기 오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회전을 하다 보면 n이 어디로 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1이 여기 있는 거, 1이 여기 있는 거, 지금 빨간색이죠. 그 다음 1이 이 자리로 오는 것, 초록색 경우. 그런 기타 등등등등의 방법을 생각해보면 1이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총 r개의 방법들이 모두 다 동일한 경우가 되겠네요. 따라서 회전하면 r개가 같아진다 라고 해서 r분의 npr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기본적인 원순열 공식으로 배우게 되는데, 또는 원순열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두 가지만 그냥 외우거나 그냥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모든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푸는 방법, 원순열을 문제 푸는 방법을 총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확실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적재적소의 각각의 풀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원순열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부터 해서 총 세 가지의 풀이를 수업 중에 배우게 됐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원순열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을 설정을 하자. 기준 설정 방법의 수 곱하기
나머지 것들은 직순열로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의 수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직순열로 나열하자 라고 배웠었죠. 자, 이 세 가지 것들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 사용을 하면 되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본인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둔다면 원순열이 지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자, 근데 두 번째 것도 기준 설정, 세 번째 것도 기준 설정, 이 두 가지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사람을 예를 든다면 기준 설정을 할 건데 기준인 사람을 예시를 드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 설정 방법은 기준을 한 자리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각각을 사용하는 용도는 수업 중에 얘기했던 얘는 평면상에 일반적으로는 테이블, 다각형 모양의 테이블이라던가 원 모양의 테이블에 사람들을 앉히는 방법의 수, 그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설정 자리를 정하는 것은 입체 도형에서 색칠하는 문제, 거기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수업 중에 들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역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예시, 제일 기본적인 녀석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풀이를 따라가 봅시다. 분명히 제가 원순열 공식을 이용하세요 라고 했어요. 몇 명을 자리에 앉히고 있는 거죠? 6명. 그래서 6팩 나누기 6이라던가 혹은 5팩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일단 이 6팩 나누기 6 혹은 5팩이라고 하는 것은 6명을 원형으로 그냥 배열하다 보니까 만약에 A, B, C, D, E, F 이렇게 앉은 것을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돌려가다 보면 A가 놓이는 경우들, 그 6가지, A가 여기 오는 거, A가 여기 오는 거, A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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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가지 경우들을 어떻게 하겠죠? 모두 다 같은 것 취급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같나요? 아니죠. A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여서 A가 여기로 왔고, 그 다음에 B도 한 칸, B도 한 칸, 뭐 하는 거죠? 그 다음 C도 한 칸, D도 한 칸, E도 한 칸, F가 여기. 이 경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한번 보냐면 A를 기준으로 보면 A가 첫 번째 여기 놓인 경우, 두 번째 여기 놓인 경우, 두 개는 완전 다르죠. A가 두 자리 붙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은 똑같지만 첫 번째 경우는 오른쪽에, 두 번째 경우는 그중 왼쪽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A가 어디 놓을 수도 있겠죠? A가 여기 놓이는 경우, B, C, D, E, F까지. 이 경우도 분명히 똑같이 한 번 더 회전을 한 거기는 한데 A가 이번에는 혼자 앉아 있잖아요. 이 경우들은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총 몇 가지가 있겠죠? 네,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3가지는 다시 다른 것 취급하기 위해서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순열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기준인 사람을 먼저 정하세요. 만약에 A, B, C, D, E, F 6명을 앉힌다라고 치면 기준인 사람을 아무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A라는 사람을 만약에 기준을 잡았다고 칩시다. 기준을 A라고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앉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누구로 잡든 상관없고, 기준을 A로 잡는 경우, B로 잡는 경우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회전시키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A로 잡았고 나는 그 A를 앉히는 방법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앉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그 사람만 앉힌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A를 혼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A를 혼자 앉히다 보니까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는 동일하게 되겠죠. 서로 다른 경우들만 찾아보세요. A가 혼자 앉는 경우, A가 두 자리 붙은 자리에 앉는데 오른쪽에 앉는 경우, 그리고 붙어있는 자리 중 왼쪽에 앉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있겠죠? 3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라고 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A의 왼쪽 자리, A의 왼쪽으로 두 번째 자리, A의 오른쪽 자리, A의 오른쪽으로 두 번째 자리 하면서 모든 자리들이 이제 기준을 통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보니까 다 다른 자리죠. 그래서 이제는 직순열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몇 팩이죠? 5자리니까 5팩. 그러면 계산 방법이 실제로는 두 가지가 어떻게 되겠죠? 네,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풀이를 따라가 볼게요. 세 번째 풀이는 기준인 자리를 먼저 하나 정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기준인 자리를 어디로 잡는지는 역시 상관없습니다. 기준인 자리를 만약에 내가 여기로 잡았다고 쳐볼게요. 여기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준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기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죠? 네, A, B, C, D, E, F 총 6가지가 있겠죠? 6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앉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까 위에 2번처럼 나머지 사람들이 앉을 때는 A의 오른쪽, A의 왼쪽 하면서 이 이름들이 모두 붙어있기 때문에 남은 5사람들은 5팩 직순열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근데 하지만 이 세 번째 거에는 마지막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원순열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에 누가 따라오게 되냐면 전체 몇 가지 경우들이 동일한 것들인가를 따져봐야 되고, 그때 이렇게 잘라보면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아래 해서 총 2가지 면들이 동일한 면이 되죠. 그래서 2로 나눠서 그 2가지는 일치하게 보자 라고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 약분을 해줌에도 3이니까 위에 있는 경우의 수랑 동일한 3 곱하기 5팩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시, 수업 중에 제가 들었던 예시예요. 그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다가 역시 6명을 앉혀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원순열로 생각하세요 라고 했죠. 6명을 앉힌다 라고 생각을 하면 6팩 나누기 6 원순열 공식을 썼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회전을 하다 보면 A가 여기 있고 A, B, C, D, E, F 순서 들어간 거랑 A가 여기 앉아서 A, B, C, D 순서 들어간 거랑 동일하게 되겠다. 다른 경우가 되겠죠. A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래서 다시 그 6가지 회전시키는 방법들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2가지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2는 다시 곱해주세요 라고 푸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기준인 사람을 정해봅시다.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앉혀보세요. 자,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죠? 총 6개의 자리 중에서 기준인 A만 혼자 앉히는 거니까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또는 여기 둘 중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남아있는 5명은 모두 다른 자리, 즉 직순열로 배열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풀이는요. 세 번째 풀이는 기준인 자리를 먼저 정하라 그랬고 어떤 자리를 잡든 그거는 똑같으니까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여기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 역시 A, B, C, D, F 6명이니까 6가지 경우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A가 앉았다 치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일직선으로 나열하는 것과 동일한 5팩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잊지 말라고 했던 거 누구 있었죠? 전체 몇 가지가 같아지느냐. 총 3가지 경우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줘요. 해주지 않고 그냥 이제 문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좀 정리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걸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뭐 어떤 문제를 풀 때는 1번 풀이를, 어떤 문제는 2번 풀이를, 어떤 문제는 3번 풀이를 저는 실제로 3가지 다 써요. 1번은 기본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2번은 아까 말했던 평면상의 문제에서, 3번은 입체 도형의 색칠 문제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적재적소에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나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어떤 공식을 왜 썼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 본인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입체도형 문제만 좀 더 한 번 더 설명해보고 좀 다양한 예시를 들어보고 그리고 원순열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입체도형 녀석으로 가봅시다. 입체도형 제일 대표적으로 드는 예시 정육면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드는 예시 정사면체. 그리고 복잡해서 수업 중에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팔면체가 될 거예요. 정팔면체는 사실 학교 시험에서 내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그냥 가볍게 들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수업 중에 질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입체도형은 기준인 자리를 먼저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윗면을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기준 자리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되겠죠? 문제는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기준 위에 윗면에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6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닥면도 두 번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6가지 색 중 하나는 사용했고 바닥면에는 5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옆면은 어떻게 되겠죠? 4가지 색깔을 원형으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3팩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3팩이라고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던 거 누구 있었죠? 마지막에 전체 몇 가지 경우들이 동일한 것인가 그거를 따지라고 했었고 지금은 정육면체잖아요. 6개의 면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니까 6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자, 색깔 조금만 달리 해볼까요? 여기는 3팩은 옆면들을 칠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는 바닥면을 칠하는 방법이었죠. 색깔 구분 좀 할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정사면체를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해봅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인 바닥을 먼저 칠해주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4가지. 그 다음에 옆면들을 돌릴 때는 옆으로 회전하다 보면 동일하다 보니까 3가지를 칠하는 원순열 얼마죠? 2팩이 되겠네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2팩이라고 계산하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방법, 기준인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전체 몇 개의 면이 동일한가를 따지라 그랬었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죠? 정사면체니까 4개의 면들이 동일하다. 그래서 4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팔면체도 있는데 얘는 복잡하니까 이제 수업 중에 질문을 하면 제가 입체 도형을 직접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림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수업 중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랄게요. 정팔면체 문제입니다.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이쪽 면을 첫 번째 기준으로 잡아볼 거예요.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8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면도 있어요. 여기도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몇 가지가 되겠죠? 7가지 경우, 7가지 색이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옆면들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윗면에 붙어있는 뚜껑에 붙어있다고 해야 되나요? 윗면에 붙어있는 삼각형들을 잘 살펴봐요. 어떤 삼각형은 바로 서 있는 삼각형, 어떤 삼각형은 뭐가 있겠죠? 역삼각형 모양. 잘 안 보이나요? 자,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자, 어떤 삼각형은 바로 서 있는 삼각형, 파란색을 위로 바라보라 그랬죠? 여기 아래. 어떤 삼각형은 거꾸로 모형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시 바로 서 있는 모양.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 옆면들을 6개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삼각형 모양을 3개가 있다. 그 3개를 칠하기 위해서 먼저
여섯 개의 남아있는 색깔들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개를 배열을 할 건데 어떻게 되겠죠? 역삼각형 모양이 회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2팩이 되겠죠. 또는 자, 얘 대신에 뭐라고 사용을 해도 되냐면 아까 원순열이 두 번째 정의 6개의 색들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여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회전을 시키면 일체히 하죠. 몇 개가? 3개가. 그래서 3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도 얼마죠? 6C3은 20 그리고 2팩은 2니까 40까지. 얘도요. 6P의 3은 654 3은 3이죠. 약분을 해주면 역시 40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 있죠? 그렇죠. 바로 서 있는 모양의 삼각형 3가지 칠해야 되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남아있는 색깔 3개 전부 다 돌리면 되는데 이제는 역삼각형 모양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순열로 생각하면 안 되죠. 따라서 3팩.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정 8면체니까 8개의 면이 동일해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원순열 입체 도형에서 쓰이는 기준인 자리를 선택해서 뭐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본 건데요. 자, 입체 도형의 경우에 분명히 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교육과정 없다 보니까 요즘은 생략을 하고 거의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저는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요. 얘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하게 각자. 얘를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6, 5, 4가 없고 3팩, 3이 1. 그러면 4만 있다면 분자는 뭐로 계산할 수 있겠죠? 네, 6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없던 4가 분자에 갑자기 곱해버렸으니 분모에도 4를 곱하는 거예요. 4. 그리고 뒤에 6 남아있었죠. 자, 이게 공식화 될 겁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풀이. 얘도 분자를 잘 보면 4 곱하기 2팩. 3만 있으면 4팩이죠. 그래서 4팩으로 만들었다. 없던 3을 곱한 거니까 분모에는 3 곱하기 4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감이 오나요?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분자를 잘 보면 일단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8 있고요. 7 있고요. 밑에 걸로 계산해주면 6P의 3. 6, 5, 4 있네요. 3이 없고 2팩이 있죠. 맞나요? 아, 2팩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자, 다시요. 8 있고 7 있고 6P의 3에서 6, 5, 4. 밑에 분모 3 이거를 봐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 3과 요 3팩. 자, 3 약분하지 말고 3팩이 있으니까 3이 1로 갑시다. 그럼 분자는 부족함 없이 8팩을 모두 만들고 있어요. 그럼 분모에는 뭐가 있죠? 요거 3이 있고요. 얘 8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식화해 볼 수 있겠나요? 얘랑 얘랑 얘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정 6면체는 6팩 나누기 6 그리고 정 4면체는 4팩 나누기 4 그리고 정 8면체는 8팩 8팩 나누기 8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곱해져 있는 이 4, 3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얘는 한 면이 사각형, n각형 한 면이라고 할게요. 이해됐어요? 정N각형.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 면이 삼각형이니까 3. 한 면이 삼각형이니까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 n면체 색칠하는 방법의 수. 물론 n개의 색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이 붙어 있고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네, m이라는 값이 붙어 있는데 m은 한 면이 정 M각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공식화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여기까지는 주로 다루지 않는 추세라서 그냥 참고하고 있자라고만 설명을 가져볼게요. 자,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를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 때 주로 다뤘던 예시들 들어본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평면상의 얘기를 가지고 한 가지 예시만 더 들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평면상의 예시 중에서 어떤 걸 한번 예를 들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입체 하나 평면 하나 이렇게 예시를 들게요. 입체 말고 평면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자, 여기에 세 자리, 여기에 네 자리. 너무 많나요? 좀 줄이자. 여기에 두 자리, 여기에 세 자리. 전체 5명을 이렇게 나열한다라고 생각해봐요. 뭔가 회전함 일치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5팩 나누기 5라고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경우는 둥근 자리의 가운데, 여기 있는 자리는 둥근 자리에 이제 테이블을 바라본 방향으로 왼쪽 자리, 얘는요 둥근 자리의 오른쪽 자리, 얘는요 일직선상의 왼쪽 자리, 얘는 일직선상의 오른쪽 자리, 모두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5팩이 답입니다. 이런 거 무조건 원순위로 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앉는다라고 쳐볼까요? 오각형, 정오각형이에요. 정오각형에 각 면마다 이제 2개씩 일정 간격으로 놓여 있다고 쳐봐요. 10명을 앉혀봅시다. 얘는 원순위를 맞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죠? 평면상의 얘기는 기준인 사람을 먼저 앉혀보는 거예요. 기준인 사람을 먼저 앉혀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여기 앉히는 경우와 여기 앉히는 경우 먼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직순열로 배열할 수 있으니까 9팩. 이게 답이에요. 쉽죠? 그리고 세 번째 풀이를 좀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기준인 자리를 먼저 정해보는 거예요. 여기 앉힐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네, 10가지가 있겠죠. 10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직순열로 돌려버리면 되고 이제 서로 같은 경우들은 5개로 쪼개지니까 5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똑같은 걸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체도형 하나만 더 설명하고 원순열은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에 이제 사각뿔대 모양의 뭐 이제 도형이 있다고 쳐봐요. 옆면들은 동일하다, 뭐 등변사들의 꼴이다, 모두 합동인 등변사들의 꼴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요, 위에 기준면에 칠할 수 있는 거 이제 6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 봅시다. 윗면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6가지, 아랫면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남아있는 색깔 5가지, 6 곱하기 5가 됐죠. 자, 그리고 옆면들을 칠할 때는 분명히 옆면들은 원순열이 맞아요. 그렇죠? 됐죠? 그래서 4팩이 아니라 3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도형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체 몇 개의 면이 동일한가요? 네, 얘는 동일한 면이 없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옆면들이 동일하니까 4개로 쪼갤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정도의 원순열은 여기서 아까 생각했었잖아요. 4팩 나누기 4.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정N면체와 지금처럼 정N면체가 아닌 도형, 입체도형 색칠하는 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원순열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가지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